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그야말로 대폭락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심지어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까지 예외 없이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계좌 보고 계신 분들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공포의 정점이 바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리플이 왜 세력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리플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매수하면 당연히 오르겠지, 기다리면 언젠가 가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시장이 지금 매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난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난리가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붕괴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인은 시장 바깥에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금과 은을 보십시오. 금은 최근 하루 만에 9% 넘게 빠지면서 1983년 이후 최대 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은입니다. 무려 30%가 폭락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전자산이 잡코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케빈 워시 지명 같은 정치적 이슈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JP모건 같은 거대 세력이 작정하고 매도 폭탄을 던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개미들이 손 쓸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 키워드는 마진콜, 강제 청산, 그리고 레버리지 붕괴입니다. CME 그룹이 금과 은의 선물 증거금을 인상하면서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연쇄적인 강제 청산을 불러온 거죠. 즉, 지금은 코인의 악재가 터진 게 아니라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동시에 레버리지 디톡스를 겪는 구간입니다. 주식, 금, 크립토 할 것 없이 싹 다 얻어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은 1.5달러 방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69달러가 깨지면서 1.5달러, 심지어 1.4달러까지 언급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숫자들이 무슨 신성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문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마진콜 국면에서는 가치니 논리니 하는 게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마진을 채우고 누가 먼저 강제 청산을 당하느냐의 싸움입니다. 1.5달러 방어전은 가격 전쟁이 아니라 유동성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세력이 개미를 사냥한다고 하죠. 여기서 세력은 악마 같은 누군가가 아니라 레버리지 구조가 만드는 자동 매도 흐름을 가리킵니다. 가격이 1.5달러 근처로 내려오면 롱 포지션들은 마진이 부족해집니다. 그 순간 청산이 터지고 이건 다시 시장과 매도로 이어져 가격을 더 밀어냅니다. 도미노처럼요. 안전자산인 은이 30% 빠지는 마당에 리플만 침착하게 버티길 바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익이 난 자산까지 팔아치우는 상황이니까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스칸 멜커가 리플이 최고의 리스크 리워드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조건 오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틀렸을 때 빨리 잘라낼 수 있는 기준, 즉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감정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리플은 지금 레벨이 뚜렷해서 손익비 계산이 가능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예측이 틀려도 치명타를 피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리플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현물 ITF라는 기관의 전용 통로가 뚫린 메이저 자산입니다. 카나리 캐피탈의 리플 현물 ITF는 출시 이후 3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모았습니다. 2025년에 출시된 ITF 중 단연 압도적인 성적입니다. 이건 리플에 돈이 들어오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보관 걱정을 하던 기관들이 이제는 규제된 상품으로 리플을 쓸어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이 모양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ETF는 당장 불을 끄는 소방차가 아닙니다. ETF 자금은 천천히 장기적으로 들어옵니다. 반면 마진콜과 강제 청산은 실시간으로 터지죠. 지금은 순식간에 나가는 돈의 힘이 천천히 들어오는 돈보다 강할 뿐입니다. 하지만 공포가 커질 때 리플을 무시할 수 없는 자산으로 남게 만드는 건 결국 이 ITF라는 통로입니다. 리플 10달러 내러티브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시장이 리스크 온으로 돌아섰을 때 리플이 가질 상방 폭발력을 계산한 시나리오입니다. ITF는 나쁜 날에도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주고 좋은 날에는 크게 터질 옵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정식 창구가 생겼다는 건
상방 시나리오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분위기 2022년 FTX 사태 때와 비슷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코인판 내부의 악재였지만 지금은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의 흔들림입니다. 트럼프와 연준, 케빈 워시 등의 이슈가 얽혀있는 매크로적인 상황이죠. 2022년 말 모두가 끝났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결국 이듬해 날개를 달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세력들의 렌즈로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1.5달러는 가치선이 아니라 유동성 라인입니다. 중기적으로 지금의 리스크 리워드는 손절 구조가 선명하다는 기회입니다. 장기적으로 ETF는 가격 엔진이 아니라 상시 유입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판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지랄 맞은 장에서도 기준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결론입니다. 폭등이 있으면 폭락이 있고 폭락 뒤에는 반드시 폭등이 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겼던 마음을 치유하고 나면 더 강력한 수익의 기회가 옵니다. 리플은 제도권의 채택을 가장 확실하게 받고 있는 자산입니다. 멘탈을 잡으십시오. 흔들리는 건 가격이지 리플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